생각보다 이준석 빅텐트 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이 빠른 속도로 확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아니요. 이 만약 빅텐트라는 걸 지금 나오는 게 무슨 금태섭 뭐 양양자 뭐 이낙연 얘기한다면은요. 예. 그건 뭐 예정이 됐던 거기 때문에 예정됐던 것이다. 확장이 아니고 원래부터 라인업이 짜져 있는 거니까 뭐 이낙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냥 저는 그 정도고 오히려 이준석 신당은 원래 17, 18%까지 간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예, 예. 그때 이제 리얼미터에서 같이 조사했을 때 소영길 신당이 16%, 이준석 신당이 17% 나왔었는데 신당 창당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대폭 하락해가지고 7%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고 예. 이낙연 신당도 12, 13까지 나간 걸로 확인했었는데 실제로 나가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오히려 이 축소지향 쪽으로 하고 있죠. 이 지지율만 보면은.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것만 너무 당연한 이유가 예. 이 신당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다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이나 소영길 신당이나 전부 다 민주당하고 정의당 지지층이 다 주도했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민주당, 정의당이 윤석열과 제대로 못 싸우니까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들어왔던 정당들인데 이 창당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에 대한 이 비판 강도가 약해졌고 그리고 반윤연대라는 부분들 없애려 이러다 보니까 이 한마디로 민주당, 정의당 지지자들이 빠져나간 거죠. 제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변 대표하고 의논을 좀 이제 그 토론을 해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거대 양당 민주당 국민의힘을 빼고 한쪽은 보수신당 한쪽은 뭐 진보신당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축으로 지금 갈리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죠. 예, 자 그렇게 보면 그것이 빅텐트로 가든 스몰 텐트에 머물든 이것이 이번 총선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것이냐.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 조홍천 또는 이원욱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뭐 미래대통합이라 이러면 뭐 합친다 만다 막 이런 이제 논쟁이 되고는 있지만 결국 거기에 주인은 이준석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준석 신당하고 예를 들면 조홍천 뭐 이 합쳐진다라는 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아 지금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봐요? 저는 결국 여기에는 누가 들어와야 되냐? 김한길, 이재호가 들어와야지 통리가 딱 맞는 거거든요. 지금 이 라인업에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뭐 그분은 어차피 브레인이니까. 예. 뭐 만약에 근데 그분은 아마 윤석열 개입하면 절대 안 들어올 거고 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업을 구상하고 짜는 사람은 저는 김한길, 이재호라고 원래부터 제가 그 주장을 했던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연결되는 거죠 이게. 이준석부터 이낙연까지. 근데 이게 안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시너지가 안 나죠. 그럼 독자 노선으로 갔을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영향을 아니 행사할 수밖에 이준석하고 없죠. 이낙연이 손을 잡고 어디서 이거 예. 양쪽 다 노리는 지역이 다른데 이준석은 대구라 그러고 있고 이낙연은 호남이라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표를 얻습니까 이거? 예. 그러면 결국 이재호, 김한길. 김한길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김한길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윤석열 레프트 신당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결국 윤석열 레프트 신당의 이 톱니 바퀴들이 지금 밖에 있는 거거든요. 예. 이준석 플러스 김태섭, 양양자, 이낙연까지도 그게 결합되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국힘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서. 국힘은 이제 사실상 국힘이죠. 예. 국힘에다 이제 붙이는 거죠 이것들을. 그러니까 한동훈을 밀어내고 한동 밀어내고 거기에 밀어내고 이게 이제 원래부터 조중동하고 재벌이 짰던 판이었는데 한동훈이 들어오면서 이게 약간 밀려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준석이 실제로 탈당 안 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었던 건데 한동훈이 밀고 들어오면서 일단 다 바꿔 나온 거 아닙니까? 한동훈 이 체제 이후에 이제 이 다음 체제를 준비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 진보신당인 지금 이제 그 개혁연합신당 일단 3개 정당 좀 군소정당입니다.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원래 이제 소영길 대표 구속되기 전부터 이 촛불 집회하는 그쪽에서부터 많이 나와서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윤석열 퇴진당을 가지고 이제 기획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현실화를 하면서 준연동형 제하에서의 이른바 비례정당 윤석열 퇴진당으로 기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준연동제로 간다고 보지 않습니까? 혹시 병립형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봅니까? 준연동형으로 거의 결정난 걸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양쪽에다 그러니까 이 준연동형제로 직접적 영향받는 데가 정의당이지 않습니까? 정의당의 김종대 전 의원이 뭐 확신을 했고 통보 받았다 그랬었고 요 참여하는 이 개혁신당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통보 분명히 받았다.
자,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민주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예.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예. 민주당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예. 아 근데 누구로부터는 제가 못 들었는데 예, 이 예. 당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준연동정의는 확정됐다고 보는데 당을 대표하는 한 2, 3위 정도의 서열에 있는 분한테 그 지난번에 정의당을 위성정당 만들어서 뒤통수 쳤다가 그 아직까지 정의당과 이 감정이 안 풀리고 있는데 예. 여기서 또 사기쳤다가 이건 뭐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 듣기는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있을 때 생각이 바뀌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동형으로 간다. 지금 현재 체제대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근데 다만 이제 연동형이 지난번에는 47석 중에서 30평이 연동형이고 17석이 병립형이었단 예.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부칙이 빠지면서 47석 전체가 연동형 돼야 되는데 예. 홍익표 원내대표가 반반하자 그래가지고 또 조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반반이냐. 그것도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선거법 개정에 양당이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거법 부칙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럼 자, 100% 그렇게 보면- 100% 연동형제로 가야죠. 그러면 이제 47석을 가지고 47석을 가지고 이제 경합을 한다면 지금 이제 그 비례정당 준비하는 분들은 특히 이제 진보 정당을 좀 기치로 내걸고 있는 분들은 공간이 많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개혁 연합신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당수의 의석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개혁 연합신당이 반윤 개혁 최대 연합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오늘 네. 용해인 의원이 네.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러면 많이 모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디어가 왜 나왔냐면은 윤석열을 심판하겠다는 국민이 60%인데 예. 왜 민주당 지지율은 30%밖에 안 나오냐. 예. 나머지 30은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예. 그 30이 중도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고 급진보일 수도 있지만은 민주당 틀을 벗어난 걸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러니까 반윤 개혁의 최대 연합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민주당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민주당과 척을 지거나 민주당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진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이제 그 반윤 개혁 정당으로 진보의 기치를 걸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그걸 이제 있거든요. 이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예. 전위부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덩치가 커서 168석이니까 못 사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48석 중에서 한 30석 정도를 갖고 이 당들이 나눠가지기 때문에 뭐 5석짜리, 10석짜리, 2석짜리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당들이 기동력 있게 윤석열 정권을 포위해서 끌어내리자.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한 발 두 발 앞서가는 정당 만들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과거에 저는 더듬어 보면 기억을 이제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이 하고 그리고 비례대표 투표는 진보정당이 했던 이제 꽤 이런 많았었죠. 기억들이 많지 그래가지고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 통진당이나 민노당이 막 13%씩 그 예, 예. 비례표 확보한 적 있었죠. 그리고 열석 뭐 전후로 이렇게 예, 얻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럴 정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이번에는 되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준연동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 비례를 안 내는 거고 예. 이 비례 정당이 전체 가는데 현재 이 사람들의 목표는 47석이잖아요. 비례 예, 전체가 30대 17로 가져가자. 예, 그러니까 예. 국힘당은 유성정당 낼 거 아닙니까? 예, 예. 국힘당 11석이면은 이 윤석열 퇴진 비례정당이 30석. 그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들어가서 원래부터 송영길 소영길 신당 대표가 소영길 신당이 아니고 예. 소영길 대표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거다. 여기다가 자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쪽에 있는 분들이 이게 다 모일 거고 또 조국 신당 이야기도 있었는데 조국 신당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해인하고 손잡고 예. 조국 대표도 일로 들어오는 걸로 제가. 예. 그러면 오히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좀 빅텐트 진보 진영에서 물론 이게 이제 지역구를 어느 정도 가져갈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지역구는 안 가져가는 걸로 하고 예.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개혁연합신당은 하나의 이 여러 정당에 뭉쳐서 만드는 당이고 예를 들면은 열린민주당 뭐 기본소득당. 있단 말이에요. 예.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당에서는 지역구 몇 석 나갈 수는 있어요. 예, 예. 이 당에서는 안 나가지만. 안 나가지만 이제 비례대표는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니까 예. 지역구 출마가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간다고 예, 그렇죠. 보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변희재 대표의 촉으로 보면 47석이 실제로 이제 100% 연동형으로 간다고 보면 이번에 그 진보 진영의 이런 이제 연합 정당은 몇 석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 당에 지금 민주당이 지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민주당 지분 요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당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민주당 지지율이 높으면 지금 민주당은 똑같이 민주당이 카바를 못하는 걸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당의 지분의 뭐 70% 달라 민주당이 그럼 민주당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 20, 30% 정도 지지율이야. 그러면 30석 중에서 뭐 한 많아야 한 5, 10석 정도. 요 정도로 멈춰줘야지만 이 당은 더 커질 수가 있고 이 비례 공천 문제를 지난번에 열린민주당이 세석할 때 예. 전당원 투표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열린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이 당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가 봐도 윤석열하고 제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포진을 하느냐. 거기에 이제 승패가 달려있죠. 정의당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의당은 지금 홀로서 용해를 좀 들어오라는 건데 여기에 예. 그게 지금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정의당은 녹색당 정의동사 합당했을 예, 때 여기 들어오겠냐 정의당이 지금 찬반이 팽팽한 것 같은데 감정의 골도 있고 민주당과의 걸도 있고 예. 그리고 어차피 이게 이 연동형상에서의 싸움이면요 꼭 안 들어와도 예를 들면 정의당이 자기가 5% 10% 따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도 이 개혁연합신당을 봤을 때 이 똑바로 잘한다고 여기 찍으면 되는데 시원찮다고 정의당 찍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정의당에 합류할 필요는 없어요. 큰 틀에서 텐트가 만들어질 가능성보다는 네.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할 만큼 해놓고 정의의 이제 방향성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평가받는. 그러니까 저는 정의당 변수보다도 예. 민주당 변수가 제일 커요. 예. 민주당이 이 개혁연합신당의 지분을 과도하게 요구할 건가 안 할 건가. 총선 전체를 놓고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이기자 국민적 승리를 가져가자 이러면 개입 안 하는 게 더 나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병립형이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던 게 그건데 이재명 대표는 연동형으로 간다고 했을 때. 병립형으로 한다고 했을 때 갈 수도 있다고 했을 때. 자기 측근들 몇 명 지금 앉혀서 해결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예, 예. 사법기 몇 개가 걸려 있습니까 재판이 지금. 예. 그리고 대권 주자잖아요. 그러면 판을 넓혀서 이겨야 되는 사람이지 측근이 뭐 비례 몇 개 따냐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최대한 반윤 진영에 크게 이기면 되지 민주당이 포지션 몇 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 이 진로에는. 이재명 대표 이익으로 따지면은 지분을 줄여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줄이고 오히려 더 큰 이제 승리를 얻게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동형에 맞는 예. 비례정당 쪽으로 사실상 기회를 주고 예. 거기에서 판을 흔들어서 예. 47석 중에서 이제 실제 30석이든 뭐 이상을 가져가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맞다. 지금 민주당하고 국힘당이 5대5이기 때문에 비례도 5대5로 가져가야 될 거를 실제로 연동형을 활용하고 연대를 활용해서 30대 17로 두 배를 이기는 승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의석수 늘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반윤을. 그런 어떻게 보면 마술을 부리는 건데 그게 더 크면 클수록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지 민주당 지분이 커지는 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면 보수 정당에서는 이제 이준석 신당이 뭐 아까 말씀대로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와서 크게 이렇게 텐트를 만든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힘은 위성정당 만들고 거의 국힘은 이성정당 만들기 때문에 이준석 계획신당도 여기는 이제 예. 그런 효과가 잘 안 나죠. 안 나는 국힘이 거죠. 위성정당으로 들어오고 현재에서 가장 큰 시장은 윤석열 퇴진 시장이거든요. 네. 이게 60, 70% 시장을 갖고 싸우는 건데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표를 얻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개혁 신당이 큰 거는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걸 하지 않는 신당들이 무슨 수로 어디서 표를 얻겠습니까? 자, 국힘과 민주당은 이제 서로 사정이 다른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실제로 진보 빅텐트를 통해서 비례정당을 만들면 오히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지분을 좀 양보함으로써 줄여야죠. 예. 줄이면 이제 훨씬 더 좋은 선거 결과가 나온다고 이제 보는데 자, 이재명 당대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이분이 왜 병립형을 가냐 이거야. 이분은 이미 대권 주자가 돼 있는 사람인데 네. 그 바뀐 게 병원에 들어가서 그 이재명 대표를 계속 흔들었던 사람들과 연락이 차단되는 과정에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본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지분을 무리하게 챙기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오히려 이제 왜 바깥쪽에 큰 판을 벌려주고 본인을 대선 주자로 그리고 당이 이제 실질적인 다당제 구조로 갈 것이니 훨씬 더 이제 전국을 주도하고 운영하는 것은 쉬울 수 있다. 또는 이제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정확히 한 것 같아요. 이제는. 계산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러면 이제 연동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은
위성정당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일부 이 지분만 요구할 것이고. 지분을 요구하는 사람이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우상호 의원이었는데 예. 이 둘의 특징이 자기를 어쨌든 출마를 안 하고 우상호 의원은 홍익표 원내대표는 험지로 갔어요. 서초로. 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네. 그러니까 자꾸 이 둘이서 병립형 지분 얘기한 게 아닌가. 본인들 살려고요. 우상호, 그러니까 제일 병립형하고 지분 얘기하면 많이 하는 사람이 홍익표하고 우상호인데 보니까 예. 험지로 출마해서 낙선 가능성이 높고 출마 안 하는 사람들이고 이재명 대표는 출마도 하고 대선도 노려야 되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여기서 민주당 지분을 챙기겠습니까? 자, 민주당 지분 안 챙길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당대표. 예, 그렇게 예, 하면은 예. 대선 주자로서 또는 민주당이 큰 판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예를 만들어진다는. 들면 김대중 대통령 될 때 민주당을 챙기는 게 아니라 판 넓히려고 자민련하고 박대중 씨랑 손잡은 다음에 아예 내각제로 전환해 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거의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분의 50%를 자민련 줘버리는 거 아닙니까? 대권 가는 사람들은 자기 당을 챙기는 게 아니라 바깥을 챙기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 대폭 양보를 해서 비례정당 쪽으로 기회를 많이 열어준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면 200석까지 갈 수 있다. 대승을 한다 그러면 그 전부 다 이재명 대표 성과가 되는 거거든요. 예, 200석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까? 근데 200석까지 가려면은 일단 이 당이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자체적으로 지역구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구.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지. 자, 그러면 이준석 신당도 어떤 식으로든 다만 이제 정당으로, 이 효과가 예. 있죠. 이 효과가 있는 게 개혁연합신당이 정말 이게 폭발적으로 윤석열 이 혐오층을 다 흡수해버리면요. 이 효과가 민주당 지역구 선거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 그래서 만약에 박빙승부다. 그러면 이 개혁연합신당의 힘으로 민주당이 몇 개 이기기 시작하면은 한 10석에서 20석을 지역구에서 덕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200석 목표가 가능한 거죠. 그 말씀은 이제 큰 전략을 세워서 미세하게는 결국 국민들이 유권자가 판단하게 해주면 정당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민주당은 오히려 지역구에서 더 많은 성과를 가져갈 것이고.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건데 개혁연합신당으로 지금 참여하는 조국 그리고 뭐 용해인 뭐 등등이 이 민주당 지역구 선거운동 도와주러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 그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 자, 한 번 더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뭐 전망하십니까? 그런 대로, 예, 당이 말고요. 그런 대로 잘 그런 대로 갈 것 같아요. 그 방향대로 갈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이번 총선은 민주당 중심으로 압승할 수 있다. 가능하죠. 예. 가능하다는 예. 것이고. 예. 그러면 뭐 민주당 쪽에서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네요. 예. 자, 연동형으로 가고 비례대표에 대해서 대폭 양보만 하면 양보해주고. 예. 민주당이 큰 판에서 지역구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예. 그럼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꿈꾸는 사람들은 지역구 잘 찾아서 열심히 뛰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현실적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지역구는 아무리 많아도 10개 이상은 안 나올 거니까. 예. 그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 근데 10개도 뭐 작은 건 아닙니다. 뭐 글로 가서 민주당이 뽑으면 될 테니까. 오늘 저는 이제 변희재 대표가 이렇게 그 마키아벨리 출연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그래도 범야권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면 희망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줘서 뭐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요. 예, 유시민 씨가 한 달 전에 민들레라는 매체에 글 쓴 거 똑같아요. 예. 예, 그대로 분석 그대로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변희 대표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분석한 것은 지금 현재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결국에는 이준석 신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말씀까지 이제 저쪽 공간이 전혀 안 나와요. 신당 공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신당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자, 없다. 윤석열 퇴진당이 사실상 이거 이 개혁연합신당 윤석열 퇴진당인데 예, 이게 폭발적으로 나가는 상황이면요. 이게 보수가 바짝 움츠리게 돼서 예. 윤석열을 지키자 그러는데 윤석열을 퇴진시키자도 아니고 어정쩡하잖아요. 지금 이쪽 입장들이 지금 일루 표가 갈 게 없죠. 네. 차라리 그러면은 야 다 합쳐 그래가지고 총선 전에 예를 들면 내가 아까 말한 거 저는 그 김한길 신당을 얘기하고 싶은데 김한길 예. 신당이 뜰 수가 있겠죠. 예. 자, 오늘 마키아벨리를 통해서 변희재 대표가 결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연동형이라는 제도에서 비례 정당을 만들어 나갈 경우에 지역구에서도 압승할 수 있고 비례 정당도 선전을 할 것이다. 이것은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민들레라는 이제 언론에서 칼럼을 썼던 것과 대동소이하다. 송영길 전 대표의 생각도 이런 비례정당 강화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